예. 자, 이번 시간은 제가 탐진치 불교에서 세 가지의 어떤 죄악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죄를 지고 탐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강의를 이번 시간에 할까. 지금 뭐냐고요? 지금 금방 전에 찍은 거 업로드한 거 지금 올리고 있는데, 탐진치,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전 세계적으로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하면 탐욕, 탐은 탐욕, 진은 분노, 치는 무지, 이 세 개인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이런 한번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죄를 짓는데 왜 탐진치밖에 없지? 질투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그리고 살기도 있고, 그리고 뭐 짜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은 감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왜 했을까? 왜 그것만 했을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탐진치라는 시다르타께서 탐진치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예전에 아마 그 시타르타의 많은 예화 중에 아마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화 중에 한번 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깨닫고 제자들 데리고 히말리아, 원래 이쪽 히말리아 그쪽에 원래 자기 나라 그쪽이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인도는 1000개가 넘는 나라로 쪼개져 있던 상태. 현재 인도가 한 나라가 아니라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관습도 틀리고 당연히 뭐 통치 시스템이나 법제가 다 틀렸겠죠. 그 당시엔 법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왕이 법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이게 청동, 아마 제가 청동 문화가 발달했긴 했겠구나. 근데 이게 왜 그게 저거냐면, 인도의 그 당시 인도 중에서 이게 그 문명이 어느 문명권인지 좀 알고 가야 돼요. 그 당시 인도는 청동기도 안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럼 이런 인도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2500년 전인데 청동도 불기 2500년이죠. 불기 2500년 전에 우리가 청동도 못 썼다고? 이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청동이 최초로 이번 인류에서 쓰인 게 우리가 홍산 문명이라고 잘 알죠. 홍산 문명이 최초의 청동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청동이 아니라 구리. 이제 청동은 나중에 주석과 구리가 합금이 된 게 청동이고, 그 전에는 먼저 구리를 먼저 쓰죠. 청동은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구리가 나온 것도 청동으로 일단 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걸 황동이라고, 구리가 좀 황색 빛깔이 나서 황동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구리가 최초로 이게 문명에 적용이 된 게, 이번 인류는 홍산 문명이 저거예요. 왜 홍산 문명이 그건 나도 몰라. 홍익인가 때 홍인가?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홍산 문명이 이게 위치로 따지자면, 지정학대로 따지자면 홍산 문명이 어디 쪽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의 내몽골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학자한테 들었는데, 그게 홍산 문명이 내몽골 쪽의 그 문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그러면 거리가 멀지 않냐고 내가 이게 말하니까 극적극적 그런 거야. 여기서 또 옆으로 세면 저거니까. 이게 왜 이게 저걸 하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그때 시대 상황을 알아야 돼요. 왜 저건지.
그 당시에는 불기 2500년 그 당시에는 인도는 청동 문명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을 때였어요. 청동깃도 안 들어갔고요. 뭐 섞이냐? 애매해요. 어떤 게 1000개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어떤 부족은 아예 구석기 신석기도 안 써. 구석기 신석기도 안 써. 심지어는 불도 안 써요. 불도 쓸지 모르는 저기 국가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심지어는 불도 쓸지를 몰라요. 그러면 고기 같은 것도 그냥 생으로 먹어요. 그냥 생으로 그냥 여기 짐승처럼 그냥 생으로 뜯어 먹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석기 문명 좀 쓰고 석기 문명도 못 쓰는 저기 그 나라나 국가들이 실제로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군대라는 개념은 있는 나라가 있고 아예 없는 나라가 있고 이게 틀려요 다. 그럼 군대라는 개념이 있는 나라들이 정복 전쟁을 해요. 아니 청동도 없었다면서. 청동이 없어도 해요. 하기는 해요. 청동이 일부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전쟁 무기나 생활용품으로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멀리서 이제 이게 수행전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 당시에 무역상이 되게 기가 막힌 게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무역상들이 멀리 이게 중원 쪽에서는 이제 약간 그때 청동 문명이 중원 쪽에는 꽃이 피었어 이제. 근데 이게 인도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과도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당시에 무역상들이 예전부터 왔다 갔다 해서 그러면 청동 관련된 제품들이 있어요. 특히 사치 제품들이 보통 해요. 귀금속 이렇게 쓰는 이게 무슨 이게 장식재나 귀금속재로 쓰이는 이게 청동 제품들이 무역상을 통해서 들어와요. 어디로? 이 중국 쪽, 대륙 쪽으로부터 해서 인도로 들어와요. 근데 인도에서는 그걸 가공을 할 줄은 모르는데 쓰기는 써요. 왜? 이게 수입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예 청동 시대가 아닌데 확실히 청동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고 그 당시에 청동을 아주 국소수의 이런 사치품으로만 쓰이던 시대예요. 무기체제화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겁나게 들어요. 예를 들어 검 하나를 2만원 갖다가 이게 다 청동 구리로 해서 다 만들어야 돼. 겁나 비싸요 이게. 아무나 그걸 들고 못 다녔어요. 말이 청동시대지 무기체제하고 중국에서 사치품 쪽으로만 쓰이지 일반 생활재에서는 아예 엄두도 못 나요. 금속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동 제품 보면 생활재 유물이 거의 없어요. 다 세공품. 예를 들면 청동 거울, 청동 검. 대부분 청동 유물은 대부분 청동 거울, 청동 검, 그 제사할 때 제사장들 쓰는 제품. 아니 왕족들이 쓰는 장신구들. 대부분 이런 것들만 토출이 돼요. 왜? 원체 비싸니까 그런 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생활재로도 예전에 쓰긴 쓰였는데 거의 못 써요. 실제 금속을 생활재로 쓰는 거는 이게 철을 뽑아내는 기술이 이게 굉장히 이게 보급이 되면서 그때부터 생활재로 좀 쓰이지 그 전에는 못 쓰였어요. 잘해야 무기체제에다만 청동검이나 창 같은데 화살촉이 하는데 무기체제인 데까지만 써요. 왜? 무기는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비용을 아낄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도 현대 모든 나라들이 최1순위가 국방부잖아요. 국방비가 최1순위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게 국방비 1순위예요. 그럼 국방비의 그 당시 최첨단 무기가 뭐냐? 이게 청동이에요. 구리로 써서 검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화살촉을 만드는 게 이게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뭐다가 이게 탐진치하다가 이제 예전에 시타락에 불교 2000년 전에 인도에는 청동 시대가 아니고 이게 청동 물품이 들어오는데 이게 사치품이 좀 들어오는 정도. 쉽게 말하면 거의 그냥 석기도 쓰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10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심지어 불도 못 쓰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부족이죠. 불도 못 쓰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지구상에 불을 못 쓰는 부족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딨냐. 자료를 찾아보세요. 지금도 같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거기 그 인도나 저기 아마존이나 저 콩고강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뭐 저기 이런 저기 저기 뭐 석기나 이런 건 고사하고 석기도 못 쓰고 불도 못 쓰지 못하는 아직도 인류가 있어요. 아직도 현재에도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인도에. 그래서 인도에는 그 당시에 뭐가 자꾸 이렇게 왔어? 뭐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당시에 인도가 상태가 그랬어요. 왜 탐진치로만 저거 했는지. 근데 그렇게 문명이 낮으면 서로 간에 부딪힐 일도 없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류가 이게 다른 부족이나 다른 국가로 가려면 가다가 죽어요. 대군대가 갈 수도 없어요. 문명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인도가 그랬어요. 시다타가 살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쟁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가끔 가다 전쟁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거의 이게 국가 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뭐라고 하나. 아까 말했지만 어떤 종족은 불도 못 쓰는 아주 저기 문명이 낮은 종족이 있고 어떤 종족은 그게 이제 저기 중국으로부터 원래 그 창 있잖아요. 청동 창 끝을 수입을 해가지고 청동 무기로 무장한 그 부족 국가들도 있었어요, 인도에. 네,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거무 이만한 게 검 덩어리 자체가 청동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못 써요. 그 뭘로 많이 예전에 하냐? 창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창 끝만 그만큼 만들면 돼. 그러면 수입할 때 최효율적인 게 뭐냐면 창 끝에 있잖아요. 이거 뾰족하게 있는 창 그 바늘처럼 뾰족한 그 창 끝 그것만 수입을 해요. 청동을. 왜 싸니까 효율적이고. 그럼 그걸 갖다가 이런 나무 같은 데를 이렇게 다듬어가 나무에다 하면 창이 되고 찔러가지고 하면 최고의 그 당시에 이제 최첨단 무기가 돼요. 그 당시에 인도가 청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중국으로부터 무역상을 통해서 청동 그 화살에 이게 화살촉도 들어와요. 싸니까. 근데 검은 못 들어와. 왜?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창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 창촉 같은 게 있더라. 창 이게 딱 요만하죠. 뭐 요만밖에 안 되니까 싸요. 가격이. 그런 거 창에다 해가지고 나중에 군대를 갖다가 무장을 시켜요. 이제 정예 군대들한테만. 다른 군대는 원체 비싸니까 못 하시고. 그럼 그게 무장이 된 그 부족 국가와 쉽게 말해서 저기 문명의 석기 시대를 고사하고 불도 못 써가지고 이렇게 날고기를 뜯어먹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게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미개한 것도 어떻게 저기 저 미개한 것도 그 날고기를 갖다 그냥 처먹어 불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그럼 쟤네들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게 정통이라고. 저기 불을 쓰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날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조상이 누구냐? 조상이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최고 포시자가 뭔가 호랑이라고 해요. 그냥 벵골 호랑이라고 해요. 벵골 호랑이의 우리는 후손이라면서 우리는 호랑이처럼 뜯어먹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게 그러면 저기 니네처럼 그렇게 미개하게 고기를 이렇게 불로 구워 먹거나 삶아 먹지 않는다. 우리는 호랑이 후손이기 때문에 뜯어 먹는다고. 자부심이 강해. 그러면 이런 애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요. 이제 종교적인 분쟁이 먼저 일어나. 이제 모시고 있는 신이 틀리니까. 예전에 얘기했지만 인도는 이렇게가 넘는 신이 있어요. 종교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종교 가지고 미개한 거다 갖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불도 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던 종족하고 청동으로 무장이 됐고, 얘네들 청동까지 무장한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코끼리 상병이라고 하죠. 이제 코끼리 위에 타가지고 하는 코끼리 그 군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코끼리가 인도에서는 탱크야. 전차야. 그 당시에는 최첨단 전차예요. 이게 코끼리 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문명이 되고 이게 한 사람들은 코끼리를 갖다가 군대로 써요. 코끼리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큰 나무 같은 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용도로 쓰고 평시에 그렇게 쓰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코끼리를 군대로 이제 써요. 그럼 코끼리 올라타가지고 화살도 쏘고 해요. 그럼 나중에 이런 불도 못 쓰는 종족하고 이게 그런 청동 무장하고 코끼리 군대까지 있는
부족 국가에서 그럼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저기 이게 뭐랄까 종교 전쟁으로 많이 일어나요. 이게 영토 분쟁보다는 종교 전쟁으로서 서로 이제 건드려가지고 종교적인 걸 건드려가지고 서로 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게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거 일어날 줄 알고 그때가 전쟁이 산발적으로 조금씩 일어날 때예요. 그냥 전쟁이라는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동네 패싸움 같은 거 좀 일어나요. 부족 간의 동네 패싸움 정도 일어나다가 가끔가다 대규모 이제 학살전이 일어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전쟁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인류가 넘어가요. 이제 그때 인도가 그 상황이었어요. 이게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뭐 끽 해봤자 부족 간에 그냥 저기 청년들끼리 붙어가지고 그냥 저기 동네 싸움 정도? 패싸움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략 학살인 전쟁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막 시작이 이제 될 때 돼요. 그래서 천신들하고 이 양반이 저기 시다르타가 이제 천통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저기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걸 막아달라고 막 얘기해요. 근데 가면 뻔한 천신들이 봐도 문명이 된 것과 문명이 되지 않은 부족이 붙으면 뻔히 깨질 게 이게 학살당한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것 좀 막아달라고 천신들이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제 저기 시다르타에서 저거는 내가 막을 수가 없다고 내 말 듣지 않을 거 뻔하다고 저기 가면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래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절을 해요 천신들 저기 말을. 이상한 소리가 들려. 지금 신속분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그때 천신들이 저기 시다르타한테 그 양반이 저걸 했는데 이제 시다르타가 안 했죠. 내가 가봤자 어차피 쟤네들은 말 안 듣는다고 내 말 가봤자 뻔하다고. 그래도 어떡하냐. 그래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제 이제 소식을 들어요. 전쟁이 있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문명화된 부족 국가가 문명이 아예 불도 못 쓰는 부족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학살을 해요. 그 호끼리 얘네들 어떻게 저거냐면 처음에 먼저 저쪽에 전사들하고 먼저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전사들 싸워서 다 이제 괴멸을 시켜버리고 그 부족에 이제 힘없는 시키면 노인이나 여자들 애들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 걔네들을 다 부족에 보면 중앙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에다 다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못 도망가게 이게 다 이게 해놓고 거기서 코끼리로 해가지고 얘네들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이게 눈을 가리고 이게 엎어져 있어.